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오늘은 선수 분석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로 언급을 한번 했었죠. 김호령 살려내면 진짜 인정해. 진짜 기아 타이거즈의 애증의 선수 김호령 선수입니다. 김호령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팬이 진짜 많더라고요. 다들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수비는 너무 잘하는데 타격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김호령 선수의 타격이 진짜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제가 김호령 선수를 이렇게 영상을 제대로 봐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이번에 제가 타격 영상을 찾아보는데 타격 영상이 없어. 죄다 수비하는 영상이야.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많이 다듬어야겠지만 제가 가능성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호령 선수의 이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령 선수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64게임 59타수 8안타, 타율 2할 3분 6리, 통산 타율이 2할 3분 6리, 출루율 3할 9리, OPS 0.644. 2016 시즌과 2017 시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타율 2할 6분 7리, OPS 0.700 이상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나마 그때 시즌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 19 군대 갔다 오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특히 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인플레이 타구 BABIP라는 인플레이 타구 이 안타 비율이, 타율이 괜찮아요. 8시즌 평균이 인플레이 타구가 3할 2푼 1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2할 1푼 1인데 올해만 조금 안 좋네요. 올 시즌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KBO에서 가장 잘 치고 있는 좀 구자욱 선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좀 이런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은 인플레이 타구가 통산 3할 6푼 1리. 커리어에 비해 김호령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일단 구자욱은 일단 통산 땅볼 비율이 41.6%, 그 다음에 외야로 뜬공 비율이 49.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김호령은 땅볼 비율이 48.8%, 외야로 나가는 뜬공 비율이 41.9%. 일단 비율이 약간 구자욱이랑은 반대로 좀 돼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스윙 메커니즘 그리고 마인드 이런 거를 좀 바꿔 놓으면 인플레이 타구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년 동안 타석당 삼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5%, 35%, 그 다음 올해는 37.3%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35%를 많이 안 넘겼는데 올해 처음 37.3%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삼진이 많다는 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 투구 대비 헛스윙 비율이 54.7%로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초구 스윙 비율도 8.1%로 좀 높은 편입니다. 타석에서는 투수랑 나와 이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좀 플랜이 있어야 되고, 투 스트라이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 투 스트라이크 되기 전까지는 공 스트라이크 2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내 플랜을 잡아놓고 확률을 높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김호령 선수의 진짜 이 본질적인 문제는 타석에서 이 마인드 같아요. 타석에서 제일 잘하는 타자는 어떤 타자일까요? 어떤 타자일까요? 삼진 안 당하는 사람? 또? 네? 깡? 깡이 뭐예요? 약간 좀 대담함이 있는 사람? 출루하는 거. 타석에서 제일 잘하는 타자는 자기가 원하는 공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필드 안으로 강하게 치는 타자가 제일 잘하는 타자입니다. 되게 쉽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삼진 안 당한 타자, 뭐 다 안으로 강하게 칠 수 있는 타자가 제일 잘하는 타자잖아요. 근데 김호령을 봤을 때는 이 타석에서 셋업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그래요. 자, 지금 그럼부터 어떻게 셋업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더가웃에서부터 대기 타석까지, 그리고 내 타석 들어가기 전까지 내 플랜을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계속 투수를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김호령을 보면 그런 플랜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 보고 공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공 보고 공 쳐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다 플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홈플레이트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서,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반으로 나눠서 뭐 아웃코스만 노린다든지 인코스만 노린다든지 이런 타자가 있고, 아니면 변화구만 노려서 치는 타자가 있고 직구만 노려서 치는 타자가 있고, 이렇게 다 각자 사람마다 다 플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일단 대기 타석에서 상대 투수 포수 스타일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투수가 구속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변화구를 뭐를 던지는지, 투수가 승부구로 뭐를 던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구 비율이 몇 프로인지, 주자 있을 때 변화구 비율이 몇 프로인지, 이거는 진짜 더가웃에서부터 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기본 중에 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셋업은 대기 타석에서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대기 타석에서 준비를 하고 타석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 타석에서 준비한 거를 얼마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타율이 달라지고 성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가웃에서 분석하고 대기 타석에서 나한테 뭐를 던지겠다, 또는 어떤 코스로 던지겠다 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고 투수 타이밍을 좀 잡아놓고 타석 들어가면 바로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원웅 선수는 더 잘 칠 수 있어요. 아직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뭐 해봤을 수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잘 디테일하게 해놓고 셋업을 해놓고 들어간다면은 타석에서의 이 결과값은 완전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시즌을 돌이켜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원영 선수를 봤을 때 수비는 너무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수비 너무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타석에서도 좀 수비하는 만큼의 자신감이 좀 있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성적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겠죠. 수비는 거의 지금 중견수 중에 통산 그 비율로 봤을 때 탑 5 안에 들어요. 수비로 봤을 때. 방망이만 잘 치면 주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이 존 바깥으로 오는 스윙 비율이 높아요. 그런 거는 뭐 아무래도 성관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메카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32살이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됩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만들면 되겠는데? 제가 타율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선수가 얼마만큼 칠지는 모르겠지만 홈런 10개는 칠 수 있겠는데? 왜냐면 나름 파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카닉을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스윙 문제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선수 분석 영상을 제가 많은 거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멤버십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도 봤으면 해서 오늘 좀 많은 걸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김원우 선수 영상인데 되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근데 최근 거는 아니고 2021년도 거 같은데 이 장면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다리 디뎠을 때 지금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다리의 중심이 더 있어야 되는데 6대4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5대5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5대5 정도 돼 있고, 제일 지금 김원우 선수가 가장 큰 문제는 이쪽 팔꿈치예요. 이쪽 팔꿈치가 다리 디디면서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해요.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꿈치가 먼저 스타트해요. 지금 하체는 많이 돌지도 않았는데 이쪽 팔꿈치가 먼저 스타트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퀀스인데, 우리가 가장 힘을 쓰기 위해서는 하체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상체가 돌고, 그 다음에 어깨가 돌고, 마지막에 팔이 돌아야 돼. 이게 가장 우리가 파워를 쓸 수 있는 자세인데,
근데 김호령 선수 같은 게 보면은 다리 디디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먼저 스타트해요.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맞았을 때 이거 잘 맞은 타구예요. 근데 이 맞고 난 다음에 이 자세를 한번 봐볼게요. 이 자세. 지금 딱 이 자세. 지금 김호령이 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여기 하나예요. 딱 이 포인트 여기로 하나 와서 잘 맞은 것 뿐이에요. 근데 평균적인 에버리지를 봤을 때는 잘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나오는 앵글들이 팔꿈치가 먼저 스타트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인사이드 같은데 선수들이 어떻게 인사이드를 치느냐. 지금 이 선수 똑같이 인사이드 공이에요. 이 선수는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스트라이드 해서 저렇게. 스트라이드 했어요. 지금 몇 대 있죠? 6대 4 정도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팔꿈치 봐보세요. 팔꿈치가 이 선수는 들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원영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아까 다리 들일 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앵글이 달라요. 여기서 맞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김원영 선수의 맞고 난 다음에 이 동작이거든요. 이거랑 앵글이 달라요. 그래서 스트라이드 돼 있을 때 어떤 동작이 돼야 되냐.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이쪽 팔꿈치가 들려 있으면서 내가 치기 전에 파워 포지션에 딱 가 있어야 돼요. 이 파워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부터 이제 하체, 상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김호령은 5대5인 상태에서 팔꿈치가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김호령 선수 영상을 보면 자, 저렇게 팔꿈치가 이미 내려가 있어요. 5대2인 동작에서 팔꿈치가 저렇게 내려가 있죠. 이게 팔꿈치가 보이죠, 저렇게. 이게 지금 김호령의 가장 큰 문제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스윙 앵글 또한 저렇게 딱 이쪽 부분만 칠 수 있게끔. 지금 보면은 우측으로 강하게 친 타구가 많이 없어요. 홈런, 통산 홈런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레프트고 센터가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트 쪽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깥쪽을 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호령이 왜 이렇게 돼 있냐,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제가 오늘 아까 테스트 한 거 있죠. 그걸 보여줄게요. 우리 촬영 감독님이 이제 깃방맹이 때리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한번 봐볼게요. 힘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테이크백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테이크백이 저렇게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저렇게 스타트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야구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팔꿈치가 저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저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다리 딛고 세퍼레이트 한 다음에 하체 돌고 마지막에 이제 손이 스타트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이란 말이죠. 내가 강하게 때리기 위한 본능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아까 저희 남PD님한테 물을 던져버리고 했어요. 멀리 던져보라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퍼레이션이 돼. 엉덩이 밀면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세퍼레이션이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테이크백에서 자연스럽게 세퍼레이트 한 다음에 저렇게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렇잖아요. 뭐 야구를 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게 본능적으로 내가 힘을 쓰기 위한 동작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그 김호령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호령 선수예요. 말랐어. 그 홈런을 많이 못 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너 홈런 많이 못 치니까 안타만 쳐. 라인 드라이브로 안타만 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하게 안 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치는 거예요. 만들어서. 촬영 감독님이나 피디님이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힘을 쓰기 위한 동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왜냐면 내가 힘을 최대한 쓰려면 그 기본 틀 안에서 강하게 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안타만 쳐, 라인 드라이브 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타만 치려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줘야 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휴스턴에 있는 호세 알투베라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167인가? 프로필 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작아요. 한 155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선수는 홈런을 20개, 30개 친단 말이죠. 1억 달러를 넘게 받아요. 1000억을 넘게 받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호세 알투베가 한국에 있었으면 걔가 홈런을 그렇게 칠까요? 절대 그렇게 못 쳐. 한국에 있었으면. 왜냐? 걔는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쇼츠에 20홈런 누구나 다 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본능적으로 나는 스윙을 강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세퍼레이션이 되고 분리가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오케이 알겠어. 뭐 조그마한 친구들도 있고 등치가 큰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 기본 틀 안에서 라인 드랍을 치든 안타를 치든 이 분리되는 동작을 해서 강하게 치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국 야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예. 그 지도자들도 어리다고 해서 안타만 쳐. 그러면 다 애들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20살 때 코치가 홈런 20개 칠 수 있어? 안타만 쳐. 정말 짝이 잡고 안타 쳐. 그 연습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얘네들의 잠재력을 막아요. 막는 거예요. 더 클 수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면 좋겠고. 그래서 김호령이랑 뭐 다른 선수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오늘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이 선수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를 되게 많이 치는 타자인데,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치냐? 한번 봐볼게요. 이쪽에 공간이 얼마만큼 많이 생기고 이 엉덩이를 얼마만큼 많이 밀어주는지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손 테이크백 한 준비를 하죠. 세퍼레이션 할 준비를 하죠, 지금. 네. 여기를 하면서 이쪽 힌지를 잡아놓고 여기를 이제 밀어준단 말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밀어주고 있죠. 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 다리 디딜 때 한 몇 대 몇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힌지 엄청 잡아주면서 여기 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타 많이 치는 타자도 이렇게 밀어준단 말이죠. 이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힌지가 아주 좋아요. 여기를 잡아주면서 엉덩이를 그대로 계속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돼야 앞으로 맞는 면이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든 적게 치는 타자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맞는 면이 길어지게 만들려면 중심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맞는 히링 포인트가 배럴이 길어진단 말이죠. 네. 이 부분. 김호령이랑 아까 확실히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김호령의 진짜 문제점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김호령 선수의 스윙 영상을 보면 일단 스트라이드 했을 때 5대5로 만든 다음에 팔꿈치가 여기 있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스윙을 하는 건데 힘을 세게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가 약하겠죠. 네. 스트라이드 됐을 때는 이렇게 팔꿈치가 이쪽 어깨 라인 쪽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6대4로 만들어준 다음에 공간 여기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체부터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하체 로테이션 할 때까지 손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김호령 같은 경우에는 다리 디디면서 손이 이렇게 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파워가 약하겠죠. 여기서 하체 스타트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김호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취약한 부분이 변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이 이게 예를 들어서 바깥쪽 변화구를 놔둬볼게요. 그러면 내가 손이 다리 디디면서 손이 스타트하는 걸 이미 출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쪽 떨어지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스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내가 스트라이드에서 손이 버티고 있으면 나가다가 이렇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이 스타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손 힘으로만은 내가 버틸 수가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구나 이런 것들의 스윙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인사이드 같은 경우도 아까 김호령이 쳤는데 딱 이 부분은 내가 칠 수 있어. 스타트해서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만 투수가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쪽도 던지고 몸쪽도 던지고 변화구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인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더 훨씬 정확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앵글이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조금만 타이밍이 빗맞거나 뭐 공 무브먼트가 심해지면 그라운드볼 아니면 파울볼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라이드 할 때 버티고 있는 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네. 이 동작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조금 타이밍이 빠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깥쪽 내가 타이밍이 조금 빠르더라도 이렇게 밀면서 앞에 컨택 할 수 있어요. 컨택. 네. 근데 이게 스타트를 같이 해버리면 컨택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타이밍이 빨랐을 때는 저렇게 앞으로 뻗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김호령이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마인드. 네. 대기 타석에서, 더가웃에서 어떻게 셋업을 하고 내 타석에 들어오느냐. 제가 만약에 김호령을 한다면은 너는 무조건 상구 안에 승부를 내라. 왜냐면 투 스트라이크 가면 위험해지니까, 삼진이 많아지니까 본인도 두려울 거란 말이죠. 투 스트라이크 되면은. 그래서 상구 안에 승부를 내라.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냐. 저기 베링 칠 때 저기서 몸 풀고 들어와서 공 3개만 치는 거예요. 3개만. 그 안에 내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니면은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변화구를 상구인에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파울이 안 나게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 놓으면 타석에 들어가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타석에 들어가도 내 자신의 그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만들어 놓으면 타석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옛날에 그 하나 일화가 있어요. 지금 SSG에 뛰고 있는 김성현 선수인데, 고등학교 때 시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종호야, 내가 타석에 들어가서 이번에 변화구를 노려서 칠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구 노려서 쳐. 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랬거든요. 근데 김성현 선수가 오케이, 나 이번에 들어가서 무조건 변화구 친다. 들어가서 초구에 짚고 이렇게 초구 짚고 이렇게 치고 아웃되고 나왔어. 뭐에 변화구 노린다며. 타석 들어가기 전까지는 직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변화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투수가 다리를 드는 순간 직구 던질 것 같은 거야. 자기를 믿지를 못하고 자기 스윙이 안 되는 거죠. 그 타석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그 플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헛스윙 하나 해도 원 스트라이크잖아요.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 마인드 셋업,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애징이 선수 김호령 선수의 좀 스윙 분석을 좀 해봤고, 궁금한 선수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 타격 영상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그리고 제가 좋으면 여길 꼭 누르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